자, 안녕하십니까.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실학, 그리고 새로운 문화적인 변화, 이런 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조선의 정치를 개혁하는데 힘을 주지는 못했다라고 했죠. 그럼 이제 조선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썩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선을 썩어 들어가게 하는 원인, 아마 그 저번 시간에 나왔을 텐데 무슨 정치라 그랬죠? 세도 정치.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거. 특히 어느 가문이라 그랬죠? 풍양조 씨와 나중에 풍양조 씨보다 더 세진 가문, 그렇죠? 안동김 씨. 자, 이런 세도 가문은 일단 권력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이 세도 가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유능한 임금이 등장하는 거예요. 유능한 왕이 등장해가지고 막 그 정치를 직접 하려고 들면은 어쨌든 명색은 왕국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도 가문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왕자들 중에 멍청한 놈을 골라다가 다음 왕으로 세우는 게 이들의 수법입니다. 이제 어떤 일까지 일어나게 되냐면은 그 왕실의 집안은 이제 전주이실에서 왕실하고 족보로 따지면은 어쨌든 왕족이긴 하지만은 이미 현재 왕하고는 워낙 천수가 멀어져 가지고 사실상 살고 있는 거는 그냥 평민이나 다름없이 살고 있던 사람. 그래서 강화도에서 그 돗자리나 만들고 있던 젊은이를 그냥 순박한 젊은이를 갑자기 오더니 갑자기 납작 군인들이 엎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임금님이십니다. 아니 뭐라고요? 해가지고 질질질 끌려가서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철종 임금님입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이 돗자리나 만들던 분이 갑자기 임금이라고 떡 앉혀놓으면 이분이 정치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게 목적인 거죠. 그러면은 정치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세도 가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도 가문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제1차 목적이 나라가 아니라 뭐라 그래서 자기네 집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네 집안이 부를 누리고 자기네 집안 친척들이 벼슬을 하고 뭐 이러는 거가 1차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까요? 우리 친척들이 벼슬을 하고 나면 그래도 자리가 남으면 그거는 우리 집안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죠? 요거 바치는 놈들에게 자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도 가문들은 그 과거 제도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뭐 성적 조작 성적 조작 이미 과거 시험 답정너 시험 누가 합격할지 정해졌어. 뭐 거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요직에 앉히고 혹은 그러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제 뭐예요? 돈도 받고 당시 과거 합격자들의 그 요즘 말로 하면은 발령 적체가 임용 적체가 굉장히 많이 쌓였거든요. 과거 합격자는 많은데 그 관직이 그만큼 자리가 안 나가지고 합격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급행료 받는 거예요. 자. 합격한 지 3년이 됐는데 자리가 안 난다고? 3일 안에 나게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돈 갖다 바치고.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관직을 산 사람들이 그 돈을 썼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본전을 뽑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정말 어이없게도 여러분 같으면은 그 공무원 자리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 서울에 있는 중앙공무원 자리를 갈래요? 지방공무원 자리를 갈래요? 요즘 같으면 대부분 다 중앙공무원을 원하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지방공무원, 지방관직을 더 원했어요. 왜냐하면 지방으로 가야 어떻게 하기가 더 쉬워요. 중앙정부의 감시에서 벗어나서 해먹기 좋은 거죠. 백성들 등쳐갖고 돈 뺏고 그 나라 돈 빼돌리고 이러기가 좋은 거예요. 이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이 시대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은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삼정의 문란. 자, 이 삼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가 이제 농사를 짓고 세금을 내는 거. 뭐 정상적인 거죠. 이거를 이제 전정이라고 불렀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조선시대 때는 군대 가는 게 해마다 예비군 훈련, 요즘으로 말하면 해마다 예비군 훈련을 가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예비군 훈련 기간 동안 훈련을 안 가는 대신에 이제 말하자면 돈을 낸다 그랬죠. 그걸 군포라 그랬죠. 아마 균역법 나올 때 배웠을 거예요. 그걸 이제 군정.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일종의 이제 금융이죠. 쌀로 하는 건데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식량이 부족해지거나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쌀을 빌리는 거예요. 쌀을 빌린 다음에 그걸 일단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추수할 때 갚는 거. 이거를 환곡 그러거든요. 물론 이자를 쳐서 갚아야겠지만 근데 이 삼정이 문란해진 거예요.
왜냐? 많은 돈을 내고 관직을 산 관리들, 탐관오리들이죠. 이놈들이 이제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이 삼정을 이용해가지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보다 세금을 더 많이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 보고할 때는 실제 세금만큼만 나라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챙기는 거죠. 그래서 군포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 가장 악명 높은 게 뭐냐면 백골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영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무개씨 군대 가라고 영장 나왔습니다. 저기 아무개는 저기 죽었거든요. 글쎄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군대 가라고 영장 나왔으니까 몇 월 며칠까지 이 사람이 부대에 나타나지 않으면은 당신의 집안은 작살나는 거야. 아니면은 법이 정한 대로 군대 안 가는 대신에 군포를 내셔야지. 뭐 이러는 거죠. 이게 백골포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도 막 부과가 돼요. 어린이한테도 부과가 돼요. 아니 아무개는 지금 아직 10살 달 애거든요. 글쎄 그건 당신 말이고 우리는 몰라. 일단 여기 명부에 나와 있으니까 군대를 가던가 아니면 군포를 내. 뭐 이러는 거죠. 당연히 어린이나 죽은 사람 몫의 군포는 중앙정부에 보고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그거 누가 챙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방관이 챙기는 거예요. 환곡도 마찬가지죠. 어려울 때 이제 관청에 가가지고 쌀을 빌렸어요. 쌀을 빌렸는데 이자율을 나라에서 정한 것보다 어떻게 해요? 훨씬 높게 매긴 다음에 차액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심지어는 빌려간 적이 없는데도 빌려갔다 그러면서 이자를 받으러 와요. 그러면 아니 우리는 빌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놈이 봐라. 여기 엄연히 계약서가 있고 공문서에 네 여기 사인도 해놨지 않았느냐. 그거 제가 한 거 아닌데 이놈이 어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뜯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탐관오리라 그러죠. 물론 조정에서도 이런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탐관오리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파견하긴 했죠. 그게 누구죠? 그 드라마나 만화에 잘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거짓골하고 돌아다니다가 느닷없이 마패 들고 나타나는 사람. 그죠? 암행어사. 암행어사가 많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얼마나 이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했냐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마저 이제 그 철종대,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쯤 가면은 거의 뭐 유명무실해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백성들의 그 반응은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런 못 살겠다 도저히 이런 식으로 니놈들이 삥 뜯는 것 다안에다가 우리 굶어 죽게 생겼어.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같으면 굶어 죽을래요? 맞아 죽을래요? 그쵸? 맞아 죽는 게 나아요. 굶어 죽는 거는 죽을 확률 100%죠. 맞아 죽는 거는 운 좋으면 내가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때려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아이고 이놈의 세상 확 그냥 뒤집어져 버려라. 이 생망 다음 생이나 기약하세. 이러는 종교, 새로운 종교에 빠져드는 것.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컸던 반란이 홍경래의 난입니다. 자, 홍경래는 이제 원래 출신이 양반입니다. 출신이 양반인데 하필이면 서북지방, 오늘날의 평안도 지방 양반이에요. 근데 이 평안도 지방은 또 이 시절에 굉장히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답안을 작성해도 너 고향이 어디야? 저기 평양입니다. 평양? 이러면 이제 불합격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이제 홍경래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과거를 쳤는데 이상하게 과거를 칠 때마다 불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서북 출신들을 이렇게 차별한다는 걸 알게 되자 이 세상은 가망이 없구만.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해요? 뒤집어 버려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동지들을 모으고 음모를 꾸미고 봉기를 일으켰는데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했던 농민들이 막 호응을 하면서 굉장히 큰 규모가 돼서 한때는 오늘날의 평안북도 지방을 다 차지하는 큰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진압이 됩니다. 진압이 돼서 최후의 이 홍경래 세력이 그 안주라고 하는 지방 성에 이제 고립이 되어 있었는데 관군이 여기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 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죠. 거의 어떤 면에서는 그 100년 전 5.18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홍경래의 난 비록 이렇게 실패로 끝나고는 말았지만은
이제는 어떤 신호를 보여준 거예요. 에이, 도저히 더 뜯기고는 못 살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조선 철종 시기는요, 조선 철종 시기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반란이 곳곳에서 일어난 그런 시기가 다. 여기서 펑, 저기서 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면은 어떤 종교의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틀렸다 이 세상, 도저히 나는 못 살겠다, 다음 생은 설마 이렇지 않겠지, 구원을 바래 하는 종교에 귀의하는 그런 흐름이 있을 거라 그랬죠. 다음 생엔 이와 다르기를 바래, 신이 진짜 있다면 이렇게 두진 않겠지 하는 그 종교. 그래서 이때 유행했던 종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천주교, 바로 지금도 있죠. 지금 천주교, 카톨릭교죠. 기본적으로 이 그리스도교는 그 하느님 앞에 모든 사람은 뭐예요? 다 죄인이잖아요. 임금이고 뭐건 다 똑같아요. 하느님 앞에선 다 죄인이고 하찮은 그 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평등한 거죠. 이게 사람들을 굉장히 흔들었고요. 양반도 쌍놈도 없는 거였어, 뭐 이런 거. 그다음 또 하나는 그 그리스도교는 내세 종교죠. 내세 뭐가 있는 거죠? 천국이 있는 거죠. 천국.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이 이렇게 엉망이고 아무 가망이 없지만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섬기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라는 믿음이 당시 백성들에게 굉장한 그 희망을 주었던 겁니다. 조정에서도 이거를 알고는 별로 좋아하진 않았겠죠. 더구나 이제 그 천주교 역시 그리스도교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잖아요. 그래서 그 조상의 위패 앞에서 절을 하는 제사, 아는 천주교 신자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았는데, 당시 조선은 성리학 사회였죠. 성리학이 하나의 종교였기 때문에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신성 모독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제사 안 지낸다고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천주교인들이 이때 그 순교하게 되죠. 너 예수를 계속 믿을 거냐, 죽을 거냐? 죽을래요 하고, 죽이면 좋아해요. 와, 나 천국 간다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 세계에서 이탈리아 다음으로 많은 그 성자를 배출한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죠. 그 당시 그 천주교인들을 박해하면서 그 고문하고 죽인 방법은 너무도 잔혹해가지고, 여러분 아직 구글로 찾아보지도 마세요. 우리 조상님들의 굉장히 잔인함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유행했던 종교가 동학입니다. 동학은 이제 경주 지방에서 스운 최재우라고 하는 분이 그 창시한 종교인데, 천주교를 서쪽에서 왔다 해서 서학이라고 부르면서 그 반대말로 동학, 이제 우리 땅에서 자주적으로 만드는 종교다 해가지고 동학을 만듭니다. 이 동학 역시 그 하늘을 섬기는 종교죠. 그래서 한울림이라고 하죠. 한울림 앞에 모두가 평등한.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래서 인내천이라고 그러죠. 사람과 하늘은 하나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랑은 다른 측면이죠. 그리스도교는 하느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평등한 건데, 이 동학에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늘과 같이 존엄한 존재로서 평등한 거예요. 굉장한 사상이죠. 이게 당시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의 메시지였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동학도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2학년 한국사 과정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다시 그동안 한참 미뤄뒀던 중국 역사로 다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